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여반에서 진행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한중희 멘토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자, 우리 메이데이 안에서 시장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슈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까지도 1편과 2편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중희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엔캠 300%의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엔캠 300%그 이후에 네. 또 이제 300% 갈만한 종목들 오늘 준비해 주신 겁니까? 300%는 힘들 것 같고요. 엔캠이 워낙 유별났고 이게 원래 주식시장에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서 그렇죠. 네.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고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조정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시기적절하게 이슈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지금 LNF하고 성우하이텍도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괜찮거든요. LNF하고 성우하이텍 간단하게 뭐 말씀을 해 주실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성우하이텍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해서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된 상황이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가 딱 성우하이텍을 그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주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시기에 정확하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19.7% 상승하고 또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원래 성우하이텍이 또 아름다운 별 하나를 저에게 달아줄 수 있었는데 네, 조정을 받아서 지금 고가 대비해서는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말씀드린 가격대에서도 아직은 이 저항대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해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은 뭐 고점까지 살짝 슈팅이 좀 나오긴 나왔지만 그 뒤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더 20% 터치할 거니까 별 배치 하나는 계속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대가 아니고 저는 이미 머릿속에 별 배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한 짚어주시죠. 지금 뭐 방송일 촬영일 종가 기준으로 한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뭐 어떻게 좀 더 갈 것 같습니까? 의견들은? LNF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 촬영을 계속 해드리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리튬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세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의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른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리튬 광산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리튬 강산 업체에서도 리튬을 생산하는 가격보다 이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이 손익비가 이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감산을 하겠다라는 기업들도 나오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상승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리튬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LNF가 조정을 크게 받았었던 이유는 실적 부분과 그리고 이 리튬 가격이 고가일 때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해서 이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건데 이 재고를 이제 다 소진을 하게 되고 이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이 뭐 변동폭이 큰 것보다 사실 안정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업 실적 입장에서. 그렇죠. 재고를 또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던 재고들이 소진이 되고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했던 그런 재고들을 나중에 또 판매로 진행되면 일정 기간의 평균값으로 결국에 회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부분들을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그런 마음속에 별 배지가 3개이신 거네요. 그렇죠. 자, LNF하고 성우하이텍 계속 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슈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준비를 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오늘도 인터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인터배터리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 둘이. 네. 근데 이제 가서 제가 좀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세 가지 정도는 있는데, 지금 두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네.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인터배터리를 한중님 멘토님이 쉬는 날 그렇죠. 날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댓글에서 그 연차 복구해 주라고 그렇죠. 월차 복구해 주라고 맞습니다. 네, 아주 난리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인터배터리를 가기 위한 연차는 아니었고 맞습니다. 네, 겸사겸사 이제 노는 김에 시장 조사로 저랑 같이 갔었던 거였잖아요. 네. 한 말씀 뭐 좀 해주시죠. 입장 표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굳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쉬는 날 갔다 온 건 맞는데. 제가, 네. 월차를 복구를 해주시라고 하셨는데 네. 뭐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인터배터리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인터배터리를 갔을 때 전고체 그리고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좀 주목이 되더라. 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전고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인터배터리를 다녀오자마자 사실 전고체 관련해서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라이브에서는 전고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메이데이 같은 경우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야, 전고체 기다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주가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를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메이데이에서도 우리 4680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 관련된 이슈들 살짝 언급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테슬라에 이제 납품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연장선이다. 그리고 좀 상세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해를 하기가 더 빠르겠죠.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테슬라에 이제 8월 달부터 양산을 시작을 해서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일정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동원 시스템즈라고 해서 이 동원 시스템즈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 오창 공장, 이번에 테슬라에 납품하는 공장이 오창 공장이죠. 이 오창 공장의 초도 양산 물량을 이 단독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캔 케이스는 동원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캔 케이스의 원재료가 되는 니켈 도금 강판은 TCC 스틸, 여러분들도 TCC 스틸에 대해서 말이 좀 많더라고요.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터리 3사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캔 케이스에는 TCC 스틸을 거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원 시스템즈랑 TCC 스틸이 관련 종목인 겁니까? 관련은 되어 있는데 지금 따로 이제 주목해서 관련 종목을 꼽아주신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관련이 되어 있다 정도까지. 자, 이어서 4680이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NF가 6월 달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해서 납품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나온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액 같은 경우는 엔캠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활성화 공정으로는 A-Pro가 있고 검사 장비 쪽에는 뭐 이노메트리 그리고 메가터치 KNS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이 전고체와 이 46파이 배터리 관련해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추후에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이 4680 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에 좀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46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름은 46mm로
동일하고요. 높이만 좀 상이한 4가지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4680, 4695, 46110, 46120의 배터리를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높이 같은 경우는 고객사와 이제 논의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 시기는요, 현재 25년 초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5년도에 천안부터 생산을 시작을 해서 26년도에는 인디애나에 짓고 있는 GM과의 합작 공장에 양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G에너솔루션하고 삼성 SDI를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지금 LG에너솔루션 정리를 좀 해보니까 원통형 배터리 캔 케이스는 동원 시스템즈, 이 캔 케이스의 원재료가 되는 니켈 도금 강판이 TCC 스틸, 네.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 자력80 핵심 소재, 네. 이거는 LNF, 그리고 전해액은 엔캠, 활성화 공정으로는 A 프로, 검사 장비로는 이노메트리, 메가터치, KNS 이렇게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해주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밸류체인이 전혀 다른 기업들일까요? 전혀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겹치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납품사가 다른 경우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 케이스 같은 경우는 LG 에너솔루션을 제가 동원 시스템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 SDI에는 이 상신 EDP와 그리고 신흥 SEC가 있고요. 두 기업 모두 삼성 SDI 향 매출 편향이 가장 심한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은 저희 대기업 채널에서 제가 분석한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진 L&D가 있는데 삼진 L&D 같은 경우는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70% 정도 수준으로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는 전극 공정을 마친 양극과 이 음극 극판을 돌돌 마는 와인딩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권치기라는 이 장비인데, 이 권치기 장비라고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이 두루마리 휴지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감을 수 있어서 이 공정 속도와 그리고 생산 비용 면에서 가장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공정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른 생산과 그리고 많은 양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권치기는 코엠이라는 회사가 좀 독보적인 회사이긴 한데 비상장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 그리고 삼성 SDI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좀 찾아보면은 바로 이 필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필에너지가 최근에 이제 권치기 장비를 성공적으로 좀 개발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양극재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납품사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니켈 도금 강판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TCC 스틸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TCC 스틸이 의외로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좀 강하네요. 엄청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술력이 좀 뛰어난 겁니까?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품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도금 강판이다 보니까 품질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들 중에서도 품질이 좋다고 이제 소문이 자자하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냥 유일해요. 그래서 이 TCC 스틸을 걸치지 않고서는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또 좋아하는 게 독점 기업인데 TCC 스틸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뭐 반영이 안 되면 그게 또 그렇죠. 네. 의심이 들 만한 내용들이라서. 자, 그래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캔 케이스, 상신 EDP, 신흥 SEC,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70% 수준으로 공급하게 되는 게 삼진 L&D. 그리고 건치기 같은 경우는 코엠이라는 회사가 독보적이지만 비상장이고 상장되어 있는 거는 필에너지. 맞습니다. 그리고 니켈 도금 강판은 독점하고 있는 TCC 스틸.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조사하시는데 시간 굉장히 좀 많이 드셨겠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원래 이제 2차 전지 담당이고 그냥 제가 정리해놨던 자료를 취합하면 끝이었던 거라서 저는 빠르게 하긴 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다. 네. 네, 약간 조금 좀 재수가 좀 살짝 없었긴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죠. 숙명이다. 네. 네, 숙명이셨던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련 종목으로 딱 두세 종목, 네, 이렇게 좀 꼽아서
차트와 함께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종목들을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오늘 관련 종목으로 차트와 함께 못 보는 종목들은 우리 대여관에서 오시면 우리 한중훈 멘토님이 친절하게 상세하게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우리 한중훈 멘토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와 함께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이 좀 세 가지로 좀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KNS, 그리고 두 번째로는 TCC 스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신 EDP가 있는데,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뒤에 비밀스럽게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거는 빼고 이번에 차트 함께 보는 거는 KNS랑 그리고 TCC 스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NS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S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짧죠. 신규 상장주이고요. 이 KNS 같은 경우는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전류 차단 장치인 이 CID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벤더를 통해서 국내 셀 메이커 기업 3사 모두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4680 배터리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장 직후에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바닥을 형성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전저점을 좀 지켜주면서 박스권을 그려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차트상으로는 이제 전저점 기준으로 해서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4680 관련해서 이슈를 좀 꾸준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KNS가 평택에 이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서 캐파가 2.5배로 늘어나면서 생산 능력도 올라간 만큼 올해부터의 매출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TCC 스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CC 스틸 보실 때 실적을 먼저 잠깐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실적 보시면은 1분기와 그리고 2분기, 3분기에 좀 실적이 좋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은 1분기 자체에서 실적이 좀 좋지 않았지, 그 이후에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분기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좀 강하게 회복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24년도에도 이제 철강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할 수 있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도 실적 부분과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철강 가격입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에 따라서 TCC 스틸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강 가격도 함께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은 현재 고가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이전과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꾸준히 나왔던 모습이고, 그 이후에 좀 꾸준히 지켜주고 있는 박스권 구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주가에서도 조정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6만 원 선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 상단 구간이 이 저항선 역할을 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 구간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가격을 1차적으로 6만 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는 7만 원 구간을 저항대로 잡아주시면서 해당 가격대 내에서 박스권을 과연 형성을 하는지 그 여부를 1차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대 1편에서는 한중희 멘토님이 지난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도 살펴보면서 관련 이슈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관련돼서 밸류체인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KNS하고 TCC 스틸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렸고요. 1편과 2편에서 나눠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우리 2편에서는 새로운 이슈들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들이겠죠? 네, 저는 항상 이슈를 가져올 때 이제 2차전지 이슈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편에서는 상신 EDP까지도 함께 설명 좀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우리 채널에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1편과 2편도 나눠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